안녕하세요. 경매상가 방영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바로 내드리는 문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세권에 대해서 오늘 풀 영상으로 제가 할 거거든요. 본 영상 반드시 시청하십시오. 자, 문제가 뭐냐? 자, 건물에 선순위로 전세권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에는 전세권이 없어요. 이게 뭐 단독 다가구예요. 단독 다가구입니다. 아파트는 상관없죠. 그죠? 아파트나 그 집합 건물은 상관없죠. 분리처분 금지니까. 어차피 건물에 설정하면 토지에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단독 다가구예요. 건물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토지에는 전세권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이 건물이,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권 설정자는 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금액 비율만큼 배당을 받는다. 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그나마 고급이라고 할게요. 제가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그나마 고급 과정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토지의 낙찰 대금에 대해서까지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아시는 분들은 고수입니다. 고수.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요.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하이클래스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맞추셔야 돼요. 맞추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된다니까요. 왜냐면 그분은 이미 전세권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 토지하고 건물이 A예요. 이게 단독 다가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합건물은 관계없습니다. 집합건물은 건물에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금지이기 때문에 같이 설정된 거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자가. 그죠? 전세권자가 건물에만 전세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토지는 안 돼 있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5천만원 감정이 돼 있고 토지가 5천만원 감정이 돼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7천만원의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토지는 3,500, 아니 건물은 3,500, 토지도 3,50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건물에 대해서만, 이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으니까 선순위라고 했을 때 자, 3,500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전세권에 의해서 1억이라고 합시다. 그죠? 나머지 7,500은 어떻게 받냐? 7,500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영상 보지 마세요. 괜히 또 하순에 어쩌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모르는 분은 전세권에 대해서 이 시간만큼은 대한민국 모든 전세권 이 안에 오늘 강의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내용 반드시 보십시오. 나머지 그럼 7,500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왜? 이분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죠?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못 받아요. 그죠? 그런데 건물에 설정된, 토지에 설정된 낙찰 금액이죠. 낙찰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는 방법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전세권으로 경매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으로 경매를 치는 게 아닙니다. 경매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토지, 건물 동시에 경매 쳐서 토지 건물에서 모두 다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세금을 100% 환수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법무사도 그냥 우리도 간과를 하죠. 건물에만, 그죠?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많아요. 거의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거의 99%가. 토지까지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 건물주가 싫어하거든. 토지까지 하는 거. 그죠? 당신이 건물 사용하니까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대부분 단독 다가구는 토지하고 건물이 대부분 다 같이 경매로 나오게 되는데, 토지에 설정된 금액까지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먼저 제가 이걸 공개하고 강의를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 소유주 A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 A죠. 토지와 건물 소유주 A죠.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이 전세권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하면, 그래, 당신 보증금 반환받을 자격 있어. 보증금을 반환해라. 라는 판결문이 있겠죠. 그죠? 판결문이 있겠죠. 이 판결문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치는 겁니다. A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나머지 그럼 못 받은 돈, 나머지 뭐 진짜 부동산 값이 하락해가지고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치면 나머지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숨겨놓은 꽁꽁 A가 꽁꽁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경매 청구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수들은 다 아시죠? 뭐 중급 이상만 돼도 학원에서 만약에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학원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수학원, 개하수학원. 그죠? 학원 원장이 이걸 모른다? 모르시는 분 없겠죠? 다 알겠죠? 학원 원장이 이걸 모른다? 여기까지만 가르친다. 건물에서만 배당받는다. 라고 가르친 학원은 절대 죽어도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낭비, 기름 낭비, 그죠? 비용 낭비예요. 절대 다닐 필요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뭐 어떻게 한다고?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 사람들 잘 들으세요. 대부분 90% 이상이 다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세권자분들 다들 잘 들으세요. 이거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래? 돈 안 줄 거야? 경매 딱 치지 말고 요런 순서를 거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매를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돈 벌려고 배우는 게 아니다.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매를 배우는 거다. 그리고 배워놓으면 경매를 배워놓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막강한 힘이 될 거라고요. 돈 1억 모으면 나 경매해야지. 이건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1억 모으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 1억 모으면 그때 경매 배워야지. 그런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저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준비된 자한테 항상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1억이든 5천이든 뭐 3천이 있을 때 공부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저한테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수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꼭 경매 배우세요. 경매 배우셔야지 그냥 경매 허접한 학원 다니지 마시고 가서 코 깨가지고 공동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경매 반드시 배워놓으시고요. 저는 경매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5강에 더 거쳐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건데 지금 제가 1강, 권리 분석 2강 지금 하고 지금 오늘자 3강째거든요. 앞으로 한 7강만 더 들으면 여러분 학원 2년 다닌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하는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굳이 여러분들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굳이 그죠? 박영춘 강의만 들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권리 분석에 대해서 비중을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투자하시는데 저는 권리 분석 비중 20%도 안 된다고 봐요.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공법입니다. 공법. 토지 공법이에요. 민법과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요. 경매에서 20%도 안 돼요. 민법과 권리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 아파트나 하시고 빌라나 하시고 단독주택이나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 20%가 부동산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 절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답은 되셨죠? 답은 되셨으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할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권리 분석 3강인데 인수주의와 소멸주의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세권 풀 영상을 지금 방송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첫 아까 숙제 낸 거 퀴즈 드린 거
아시는 분은 제 강의 안 들어도 된다고 했죠.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좀 저희 측근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저 지인분들 몇 분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기본 교재든 블루오션 교재든 판매를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더 이상 판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본 교재든 블루오션 교재든 판매 마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가끔씩 이벤트 행사로 이제 판매할 거고, 옛날엔 이렇게 판매했거든요. 어제까지는. 오늘부터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아이고, 사라져 버렸네. 벌써 10분이 지나 버렸네.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오늘 제목이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그리고 전세권, 풀영상.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들 얼마든지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근데 전세권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권리 분석에서 전세권처럼 어렵고 헷갈리고 짜증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딱 들으시면, 아, 이거였어, 전세권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 영상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영상도 반드시 보세요. 좀 사설이 좀 길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권리분석 1강 대항력 총정리 38가지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대항력 총정리 41가지 사례 해서 요것도 2편, 1편, 그 다음에 오늘이 3편이거든요. 3편을 꼭 보십시오. 권리분석 3편을 꼭 보시고, 이 나머지 두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이게 이제 696강, 697강이거든요. 반드시 먼저 보시고, 오늘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본부터 시작할게요. 기본 아시는 분들은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권리분석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항력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와 전세권. 왜? 말소 기준 권리와 전세권을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학원 백날 다니 소용없어요. 막 뒤죽박죽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원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순서 없이 두서 없이 공부를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게 경매가. 대항력은 여러분들 제가 전 시간에 두 편에 걸쳐 다 했으니까 다 알 거고, 말소 기준 권리와 전세권, 전세권 풀영상이라고 했고요. 다음에는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 요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설명드리고, 배당은 솔직히 굳이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배당은 잠깐 맛배기로만 몇 개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본 권리 분석에 대해서 한 강 정도 다 총정리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권리 분석은 어떤 걸 맞추더라도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커다란 네온 박스라면 저는 권리 분석을 한 요 정도 20% 정도밖에 안 둔다고 하잖아요. 20%.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이다. 제가 1강부터 700강까지 했던 토지공법입니다. 그리고 물론 1강부터 700강 사이에는 권리분석도 제가 리얼하게 해놨습니다. 리얼하게 해놨어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권리분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결국에 부동산의 80%는요, 경매 80%는 이 공법이에요. 공법. 박영춘이가 강의하는 공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려면 참고 법률이 있거든요. 참고 법률이 있어요.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91조에.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오늘 강의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다 권리 분석은 전세권에 대해서는 끝납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 이 가격, 이 권리 이하는 다 소멸. 그죠? 이 권리 이상은 다 인수. 이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그 다음에 근저당, 저당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강의할 이 전세권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왜?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경매도 치지도 않고 배당 요구도 아무것도 안 했어. 경매가 넘어가는데 그 건물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그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닌 거예요. 다 물어줘야 돼.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 또는 경매 청구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용익 물건이면서도 담보 물건이기도 해요. 얘는 참 그러니까 희한한 놈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매를 배울 때 이놈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놈부터 여러분. 뭐 압류, 가압류 이딴 거 이런 거 솔직히 한 3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세권 하나만 딱 기본만 잡아놓으면 나머지 것들은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보시면 돼요. 요즘 뭐 네이버 잘 나와 있더만 압류, 가압류 변호사님들이 올린 것도 있고 뭐 경매꾼들이 올린 것도 있고 뭐 그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린 것도 있고 뭐 허접한 사람이 올린 것도 있고 많더만요 보니까 그죠? 근데 전세권만큼은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가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들 퀴즈를 내줬죠.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이지만 토지에까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는 놈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는 분은 고수, 모르는 사람은 하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이런 거예요. 그죠? 알죠? 자,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말소 기준 권리 여러분들 모르지만 다른 거 보고 공부하세요. 간단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인수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에 있는 거 무조건 소멸이죠. 그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말소 기준 등기예요. 자,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사를 갔어. 그럼 이거 소멸입니까? 인수입니까? 소멸이죠.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야.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거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이걸 몰라서 지금도 인터넷 찾아보고 책 찾아보는 사람은 하수라고요. 하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멸이죠. 후순위니까.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잖아요. 여기 어디 가등기 나와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소멸이죠. 그죠?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전입돼 있어. 점유도 하고 있어. 확정일자도 받고 있어. 이 임차인은 소멸입니까? 인수입니까? 말소 기준보다 후순위니까 소멸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선순위야.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런 것들보다 선순위에 있어. 앞에 있어.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가등기. 요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냐 소유권 이전권 가등기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담보 가등기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이고 그죠? 소유권 이전권 가등기는 인수지요. 인수. 그죠? 그리고 전세권 오늘 할 게 전세권 제일 중요합니다. 배당 요구나 이 사람이 경매 청구를 했으면 소멸. 그죠? 배당 요구를 했다. 또는 경매 청구를 했다. 그럼 소멸. 근데 전세권 선순위인데 경매 청구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 그러면 인수. 그죠?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이 뭐예요? 전입은 했고 점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죠. 이건 인수죠. 인수. 그죠? 인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는 이거예요.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근저당.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얘는 뭐예요? 배당 요구를 했든지 또는 지가 경매 청구를 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어느 것을 해도 소멸이에요. 어느 것을 해. 아무것도 안 하면 인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주처럼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사람들이 다 떠받들어 주는데 방정맞게 손들고 저 배당해 주세요. 나 성질나니까 경매 청구할 거야. 그럼 얘는 소멸. 얘가 선순위라도.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예외.
소멸. 자, 선순위 지상권이 있어요.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 있어. 지상권이 있고 근저당이 있어. 이게 후순위예요. 이게 선순위고. 그러면 이 지상권은 인수입니까? 선순위니까 인수죠. 그죠?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인수죠. 원칙은 인수인데 같은 은행이야. 막 같은 농협이야. 예를 들어서 같은 새마을금고야. 그럼 얘는 소멸.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담보가등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담보가등기인 경우는 소멸.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 있어. 임차권 선순위로 임차권 등기명령이 돼 있어요. 그죠? 얘도 당연히 소멸이죠. 배당 받으니까. 배당 다 받으면 소멸.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어려울 건 없죠. 자, 어렵습니까? 말소 기준 등기 어려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권리 분석 다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말소 기준 등기만 알면 권리 분석 거의 뭐 80% 다 끝났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항력 그런 것들 뭐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선순위면 인수, 예외사항은 몇 개 있다고 했죠? 후순위면 소멸인데 후순위라도 소멸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가처분. 가처분 중에서도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유권 말소 원인 무효로 인한, 그죠? 원인 무효로 인한 등기부에 딱 적혀 있어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처분은 소멸 안 됩니다. 후순위라도. 그리고 건물 철거 가처분도 소멸 안 됩니다. 가처분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소멸 안 되는 거 뭐? 두 개 뭐라고? 후순위인데 소멸 안 되는 거, 죽어도 소멸 안 되는 거 뭐?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가처분, 또 하나 가처분은 건물 철거 가처분. 이 두 개는 소멸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예고등기라고 있는데 예고등기도 후순위지만 소멸 안 돼.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가처분하고 예고등기는 소멸 안 되는데 가처분 중에서도 소유권 말소 가처분 또는 그 건물 철거 가처분 이 두 개는 소멸 안 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가처분과 가등기 헷갈리는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아니잖아요. 소멸. 그죠? 헷갈리지 마시라고. 선순위면 인수지요, 당연히. 이해가셨죠? 자,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말소 기준 등기는 바로 이거예요. 갑구, 을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갑구, 을구 이렇게 있는데 예외가 있죠, 예외. 전세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어. 선순위인데 아무것도 안 했어. 경매 청구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러면 걔는 인수해야 되고, 그죠? 근데 걔가 경매 청구를 했어, 전세권자가. 그러면 걔는 소멸. 그죠? 근데 이 전세권이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토지,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시죠?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말소 기준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그리고 경매 청구를 해야 되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소 기준 등기가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무조건 소멸이죠. 선순위는 무조건 소멸. 후순위는 말소. 그죠? 그런데 후순위인데 말소가 안 되는 것이 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순위인데 말소 되는 게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후순위인데 말소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딱 한 가지 있다. 가처분 플러스 없어진 예고등기. 그죠? 가처분 플러스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후순위라도 예고등기가 있으면 이건 인수입니다. 근데 가처분은 뭐라고요?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말소, 요 가처분하고 건물 철거 가처분, 요 두 개의 가처분은 인수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제 기본 규제에 나와 있지만 인수할 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위에 표시되는 인수주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아유. 그리고 기타 체크사항들,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할 때 여러분들 기타 체크사항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렇게 가처분, 후순인데 소멸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두 가지. 가처분인데 두 가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원인 무효로 인한, 그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고 등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까지 외우지 마시고, 후순인데 소멸 안 되는 거 가처분인데 가처분 중에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소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멸돼요, 안 돼요? 소멸되죠? 그러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시라고. 후순인데 소멸 안 되는 거 가처분 두 가지, 딱 두 개.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다 할 거예요. 나중에 다 할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민법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어요. 용익물건과 담보물건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런 거 굳이 경매하시는 분들 구별의 실익이 없어요.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용익물건은 말 그대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보통 지지전이라고 하죠. 지지전.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외웠어요. 지지전, 용익물건 지지전, 지지자,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이거 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거. 근데 이거 그다음에 담보물건은 근저당, 유치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경매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담보물건이니까 돈 안 주면 경매 칠 수 있죠. 근데 얘들은 경매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왜? 용익물건 사용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얘 전세권은 특이한 놈이야. 용익물건이 되기도 하고, 왜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그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익물건이기도 하면서 담보물건이기도 해요. 왜? 경매 칠 수 있잖아. 그죠? 돈 안 주면 경매 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더라도 전세권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먼저 배우십시오.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대항력부터 배워지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그런 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 전세권이야.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함정이 많은 게 전세권이거든요. 잘못 알면 여러분들, 보증금, 여러분들 진짜 경매 안 하시는 분들이라도 경매가 딱 들어갔어. 아, 내가 이걸 배당용으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 가지고도 보증금을 날리냐 안 날리냐 그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면 속된 말로 주둥아리 딱 닫고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뭘 하려고 하지 마.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야, 뭘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네가 전세권자지? 뭘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선순이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줘. 아이고, 뭔 소리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순위 전세권자들은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면. 아는 척 떠들지 말고, 그죠? 아는 척 나대지 마세요. 뒤져요, 뒤져. 잘못하면. 자, 전세권은, 야, 뭐 이건 뭐 이론적인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대항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 유튜브 영상. 여기에 기본적인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전세권에 대해서. 여기 696강하고 697강에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보세요. 이걸 안 보고 제가 이게 좀 시간이 다 짧은 시간에 1시간 내에 설명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전세권. 용역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그죠? 전세권은 사용수익권도 되고 경매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또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그죠? 용역물권이면서 담보물권이다. 사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몰라도 돼, 여러분. 몰라도 돼. 그냥 전세권 설정했어. 그죠?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다음부터는. 선순위 전세권자면요, 보장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개인 전세권자냐, 법인인 전세권자냐. 개인인 전세권자는 전입도 할 수 있죠. 전입을 하면 뭐야? 대항력이 있죠. 근데 법인인 전세권자는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0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인 전세권자는요, 모르신 분 전까지 분명히 보라고 했습니다. LH공사,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LH공사가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일반 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LH공사, 중소기업, 일반 법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요. LH공사도
LH공사도 LH공사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전입을 하는 게 아니라 LH가 지명한 그 임차인 있죠. 그 사람을 임차인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지명한 사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원이라든가 등기이사는요. 임차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의 등기이사나 임원은 그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 전입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법인이 지명한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전입을 해놓으면 대항력은 있습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은 전 강의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놨고, 이건 사실 기본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다 기본교재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 좀 달라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건 판매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아요. 기존에 기본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에 있던 걸 제가 취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좀 전화가 와서 잠깐 좀 멈췄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것은 토지에, 건물에는 전세권이 있는데, 토지에는 없죠. 토지 전세권 없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토지에서 받으려면, 서두에 얘기했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지금부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례 한번, 첫 번째. 전세권자가 있어. 전세권자가 저당권이 후에 있습니다. 경매 신청도 하고 또는 배당 요구 다 했어. 그러면 이 전세권 소멸할까요? 인수할까요? 소멸이죠. 왜? 전세권자는 경매 신청 또는이에요. 또는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이죠. 소멸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경매 신청이 저당권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건? 인수. 낙찰자가 인수죠? 왜? 경매 신청을 하든지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이지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죠? 경매 신청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하고 나물러라 그냥. 그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모르면 선순인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알아서 인수한다고. 알아서 돈 받는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선순위 전세권자는요. 모르면 알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전세권이 1억인데 낙찰을 예를 들어서 5천밖에 안 돼. 그럼 못 받잖아. 그죠? 뭘 하려고 하면 5천만 원 손해보잖아요. 뭘 하려고 했으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자 A가 있어요. 경매 신청은 안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럼 얘는 소멸입니까? 인수입니까? 일단 얘는 소멸이죠. 둘 중 어느 거를 하면 뭐라도 하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다고 손 버쩍버쩍 들지 말라고. 그죠? 아무것도 하면 배당 요구하면 나 배당 요구 배당 받고 나갈게요. 그거거든요. 경매 신청하면 나 경매 신청하고 배당 받고 나갈게요. 그거거든요. 근데 얘는 무식하게 했어. 배당 요구를.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또 받았어. 그 다음날. 그죠? 그럼 뭡니까? 요것은 전세권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죠. 왜? 이 전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입도 하고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도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 A는 전세권으로서 배당받고 못 받은 돈은 이 대항력으로서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으로서도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돈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못 받은 돈, 여기서도 못 받은 돈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사례 4번. 여기 전세권자가 이렇게 있어. 경매 신청 안 했어. 근데 멍청하게 또 손을 들었어. 배당 요구했어. 둘 중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니까. 아무것도. 법원에서 뭐가 날라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뭐 조금 안다고. 뭐 권리신고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아는 척 막 또 한글로 또 이쁘게 써. 지랄 또 생쇼를 해요. 그러면 이미 틀렸어. 걔는. 이 주둥아리가 보살이니까 죽어요. 얘는 그럼 뭡니까?
일단 전세권은 사라집니다. 경매되면. 그죠? 뭐라도 했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뭐라도 했어, 얘가. 배당 요구도 하고,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경매 신청은 안 했지만, 조금 안다고 깜짝거린다고, 공인중개사가 옆에서 그랬대. 아, 배당 요구 하시라고. 그랬대.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양반이 전입신고를 해놨어. 미리. 선순위로. 근데 확정일자는 없어. 그죠? 확정일자는 없어. 그러면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은 있죠. 수당권보다 먼저니까 대항력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입신고 대항력으로서 나머지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행이죠. 이것도 없으면 전입신고도 없었으면 뭡니까? 얘는 나가리 되는 거예요. 똑똑한 척 하다가 뒤지는 거지. 그죠? 자, 제가 한 가지 읽어볼게요. 전세권에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죠? 이건 인수를 해야죠. 그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잖아요. 그죠? 못 받은 돈에 대한 대항력은 있어도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죠. 그죠? 당연히 확정일자에 대한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를 받았어야지 여기도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대항력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입신고는 대항할 수 있는 거고 이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거예요. 채권을 저당권화 시켜주는 거라고.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거라고 보면 돼. 확정일자가. 이게 바로 민법의 독특한 구조예요. 독특한 특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전세권을 했든 임대차 계약을 썼든 확정일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놓으세요. 후순이든 선순이든 간에. 후순이든 선순이든 간에 무조건 확정일자는 받아놓으세요. 귀찮다고 안 받아? 몇천만 원 날라가요. 몇천만 원 벌 수도 있고 몇천만 원 날라갈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뭐라고요? 계약서 잉크 마르기 전에 빨리 동사무소 가서 받아놓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자, 제가 판례 하나 읽어볼게요. 대부분 판례. 그러나 뭐라고 돼 있냐면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그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임대차 계약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등기 필증에 찍힌 접수인을 확정일자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등기소에서 찍어주는 등기 필증 그게 바로 확정일자라는 거예요. 근데 전입은 무조건 하라 이거예요. 전입은. 그죠? 전세권만 해놓고 전세권 등기만 해놓고 전입을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선순이면 아무것도 하지마.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전입까지 해놨다. 그러면 진짜 안전장치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해 가셨죠? 확정일자는 뭐라고요? 등기 필증에 전세권 등기 필증에 찍혀있는 그 소인이 접수인이 확정일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5번째 한번 볼게요. 전세권자 A가 있어요. 경매 신청도 안 했는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런데 전입신고는 후회했어.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회했어. 전입신고를. 자,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일단 없습니다. 그죠? 대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되죠? 그럼 못 받은 돈은 이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우선 변제권 없죠? 대항력 없죠? 이 사람은. 후순위니까 대항력은 없어요. 근데 확정일자는 받아놨어.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 남은 돈은 이 사람이 배당 받는다 이거야.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확정일자 받아놓으라. 확정일자. 그죠? 확정일자까지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최우선 변제권이 있겠죠. 전입신고를 했으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전입을 했다면 그건 일단 뒤로 하고라도 지금 이가 설명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사례 6번째. 전세권자가 법인이에요. 경매 신청도 안 했어. 경매 신청 안 했어. 근데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 법인인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했으니까 소멸이죠. 둘 중 뭐 하나 하면 무조건 뒤지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 돈 받고 나가겠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전세권자인 법인인 직원이 전입신고를 했어. 그럼 이거 대항력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전에 몇 분 전에 설명해드렸죠. 직원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 인정 받는다. 대항력 있습니다.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 봅니다. 전세권자가 법인이에요. 경매 신청 안 했지만 배당 요구를 했어. 그리고 전세권자의 법인이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직했어. 이직해서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겼어. 전세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말소 기준 등기 후에 이 법인의 직원이, 새로운 법인 직원이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항력은 이놈일까요? 아니, 이놈, 죄송합니다.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직하고 다른 데로 퇴고했으면 최초의 전세권 전입신고한 이 직원이 아니라 그 새롭게 전입신고한 이 사람이 바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당권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멍청하게 배당 요구를 했죠. 돈 못 받은 건 난립니다. 날려요. 다행히 이 사람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놨으면 문제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건 전세권 소멸이에요. 돈 받고 나가요. 이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든 대항력이 이 사람이 인정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새롭게 전입한 이 법인의 직원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전세권자인 법인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이런 거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경매 신청도 하고 배당 요구도 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낙찰되면 무조건 소멸. 돈 받고 나가는 거죠? 돈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전세권자인 법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 또는 임원이 전입신고를 해놨어. 여기다가. 그럼 여기는 이 사람은 이 대항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원 등은 대항력이 없다고 했죠. 직원이어야 된다. 직원.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회사 판례입니다. 대부분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직원 아니에요. 그럴 땐 뭐예요? 대항력 없다는 얘기죠. 위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이 조항에 정한 대항력을 갖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그죠?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여기다가 하지 말라고요. 법인 자체로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세권자 법인 제가 설명드렸죠.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다 이해 가셨죠? 이 사례 안에 다 있습니다. 이 8개, 9개 사례 안에 전세권 사례는 다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캡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가 이거잖아요. 근저당이잖아요. 그죠? 근저당 아래에 있는 건 다 소멸. 그죠? 다 소멸이 말소죠?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압류가 뭡니까? 가압류도 말소 기준 등기죠. 원래는 이게 말소 기준 등기인데 위에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저당권도 말소 기준 등기이기 때문에 저당권 아래는 다 소멸.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다 소멸.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뭔가요? 지상권이 말소 기준 등기인가요? 지상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그런 것들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 지상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없죠? 자, 이게 갑이야, 지상권이. 그러면 저당권이 을.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말소 기준 등기. 그럼 이 밑으로는 다 소멸. 뭐만 소멸 안 된다고? 우선인데, 가처분. 가처분인데 두 개가 있죠? 원인무효라는 소유권 말소, 가처분.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이 두 가지만 소멸이 안 된다겠죠. 우선이. 근데 없죠. 다 말소죠. 그러면 저당권 위에 있는 지상권은 소멸.
아니, 인수죠? 인수인데, 만약에 이게 은행이야. 농협이고, 이 지상권도 농협이야. 그럼 이것은 소멸된다. 그죠? 왜? 저당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같은 놈이잖아. 같은 놈. 같은 놈이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저당권이 이게 말썽 기준등기죠? 그럼 이 밑에로는 다 소멸. 가처분 없죠, 밑에? 가처분 없어요. 예고등기 없죠? 다 소멸. 그죠? 그럼 저당권 위에 있는 것은 인수죠? 저당권 위에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이 있죠? 근데 전세권이 뭐라고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하든, 이놈 새끼가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를 하든, 둘 중 어느 걸 하나만 해도 소멸이라고 했죠? 근데 얘는 배당 요구도 안 했어. 그렇다고 또 얘가 경매 청구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어. 아이고, 얼마나 이뻐요. 얘는 보호받아. 보호받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보호받는다니까. 깜짝대면 뒤지는 거라니까. 깜짝대면.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조금 아는 놈이 깜짝대다가 돈 몇천씩 몇억씩 물어줍니다. 경매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저한테 들었던 거, 그래서 뭐 건축가계자 명의 변경, 뭐 됩니다. 뭐 하다가요. 돈 물어준 놈 제가 봤어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세요. 깜짝대다가 다쳐요, 여러분. 그죠? 이 사람처럼 모르면 가만히 계십시오. 배당 요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죠? 그럼 말소 기준 등기도 아니죠. 배당 요구 했으면 배당 요구나 이 사람이 경매 청구했으면 말소 기준 등기라고 얘가. 그죠? 이 시간만큼 전세권 완전히 다 그다음 말소 기준 등기하고 정복하십시오. 자. 저당권 있어. 저당권.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그럼 이유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임차인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배당 요구도 안 했으면 인수죠? 무조건. 그죠? 인수죠? 말소 기준 등기 위에 있잖아. 인수죠, 인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겠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예요. 위에 임차권 있어. 인수. 돈 물어줘야 돼요. 그죠? 임차권, 임차권이 뭐예요? 전입을 했다든가, 전입하고, 또는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확정일자까지 있었는데도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나 돈 안 받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계속 사겠다 이거예요. 그죠? 배당 요구가 뭡니까? 돈 달라 이거잖아요. 배당 요구를 돈 달라고 안 했으면, 나 여기 살겠다 이거예요. 선순이면. 인수죠, 인수.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위에 있는 게 뭡니까? 가등기.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예요? 아니죠? 말소 기준 등기는 아까 5개. 플러스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가등기는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인수죠? 선순위니까 인수죠. 매매 예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담보가등기다. 그리고 담보가등기인데 이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돈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것은 소멸. 담보가등기가 아닌 일반 가등기는 인수. 이해 가시죠? 간단해요,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가처분. 근저당 위에 있는 건 다 인수죠, 무조건. 일단은. 근저당 위에 있는 것은 다 인수죠? 만약에 여기가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요청권 가처분이라고 딱 돼 있어. 그래도 인수죠, 그죠? 근데 후에 가처분은 2개라고 했죠, 제가요. 가처분 후순위지만 인수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가처분은 원인 무효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 2개라고 했죠. 여기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다 소멸. 후순위에 만약에 2개가 있으면 인수. 이해가시죠? 권리부터 간단해요. 권리부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진짜. 자, 그럼 여기는 말소 기준인가 뭡니까? 이 가압류죠? 가압류. 최선순위죠? 밑에 거 다 소멸. 근데 여기 밑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가처분이 있는데 가처분 중에 두 개 중에 하나. 첫 번째 2개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 둘 중 하나 인수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밑에 이제 제가 판례를 좀 올려놨고요. 이제 그 말소 기준 등기하고 전세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 제 교재에 있는 거 이 정도만 알면 선수 반열이 선수입니다.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전세권에 대해서 또는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전세권 오늘 공부하셨죠? 대항력은 제가 저번에 두 편에 걸쳐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리고 확정일자도 뭡니까? 확정일자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잖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우선 변제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죠, 채권.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거다.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순위로 근저당이 있고 2순위로 임차권이 있는데 이 전입을 했는데 전입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이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된다. 저당권에서 배당받고 남은 돈은 얘가 배당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채권을 물권화 시켜주는 거다. 채권을 근저당화 시켜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채권을 저당권화 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두 강의 했고 오늘 세 번째 강의죠. 다음 시간에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 하면 네 번째 강의죠. 자, 이렇게 권리 분석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두 시간 안에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이 학원 다니면서 한두 가지 배우려고 1시간씩 2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거 없어요. 모르면 다른 거 찾아보세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아마 저는 이 말소 기준 권리하고 대항력에 대해서는 제보다 대항력 41가지 얘기한 놈도 아마 대한민국 저밖에 없을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 또 전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놈도 또 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토지에는 못 받냐 라고 배우는 사람은 핫수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권리 분석 그냥 제 강의 딱 보시고 마무리 하십시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이 부동산 경매라면 이 권리 분석은 20%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입니다. 토지공법이에요. 그죠? 제가 그래서 1강부터 700강까지 제가 일반부터 지금 오늘 702강인데 이 중에서 한 30강 정도가 권리 분석이고요. 나머지는 다 토지공법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토지공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권리 분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목이 피청 터지라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권리 분석. 그냥 모르면 그때그때 조금씩 섭렵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낯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권리 분석이.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강의 책 이 내용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 하나면 지금 사례까지 제가 다 들었잖아요.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 100% 이해하는 겁니다. 100% 다 배우신 거예요. 100% 장담합니다. 100%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어디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요거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는 방법, 그죠? 건물에만 설령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전세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교재 판매는 마무리했고요, 여러분들.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교재 판매는 안 합니다, 더 이상. 제가 뭐 교재 판매하는 놈처럼 보여가지고 사실은 기분 나쁠 때도 많은데 이제 더 이상 교재 판매를 안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좀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분들 위주로 또 이제 특히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 위주로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상담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할 거고요. 저도 이제 할 일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뭐 교재 판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 요렇게 기본 교재는 계속 판매하려고 그랬는데 기본 교재까지도 판매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힌트가 있다 보니까 이거 판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경매 공부하시는데 좀 반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